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라마자니의 골이 나왔지만 헤타페에 패했다. 그로 인해 개막 이후 무승을 끊어내지 못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엠바바와 라마자니, 바티스탕 등 팀이 기대하는 공격수들은 찬스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수비가 너무 떨어진다. 또 바바의 중원 존재감이 희미하기에 수비 보호도 되지 않는다. 베티스는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권 팀들을 추격 중이다. 그 기간 라스팔마스와 오사수나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잡았고 라이벌인 세비야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다. 비록 주중에 유로파 리그 일정으로 인해 체코를 다녀왔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호세와 이스코, 엘리케 등 핵심 자원들이 짧게 뛰었기에 이 경기의 풀타임 소화가 가능하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홈에서 강팀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으로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 수 없다. 바바와 아리바스 등이 중원에서 수비 보호보다 공격적으로 임할 텐데 귀도 로드리게스와 과르다도가 나설 베티스 중원을 넘기 어렵다. 이스코의 공격 전개 속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베티스가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트는 아약스, 비테세와 더불어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었다. 4위를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하위까지 추락하며 좀처럼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아약스전 승리 이후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확실히 쐈다. 소인첸스와 리드베리 등 부진하던 공격수들이 살아났고 옌센과 보주도간이 중원에서 확실하게 지원했다. 알크마르는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파블리디스의 페널티킥 골로 승리하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최종전이 레기아 전인데 그 경기를 승리하면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다. 네이메언전을 시작으로 다소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연승을 통해 흐름을 바꿨다. 접전을 본다. 이번 시즌 경기력에서는 알크마르가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위트 역시 아약스와 스파르타를 제압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옌센과 보주도간의 중원 지배력이 살아났기에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위트레흐트가 승점 한 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로SC 대 매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른 지난 라운드에서 리옹을 제압하며 파리와 니스가 주도하는 리그왕 우승 전선에 뛰어들었다. 마르세유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모나코와 브레스트를 잡는 등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또 주중 원정 경기를 승리하며 컨퍼런스 리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데이빗과 알란이 결장한 경기였음에도 야지주와 제그로바, 카벨라의 스리톱이 역할을 잘했고 벤탈렙의 중원 지원도 확실했다. 네스는 승격팀이지만 이번 시즌 페이스가 좋다.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로리안과 낭트를 제압하기도 했다. 잘로우와 사발리, 엘리소르의 공격진이 찬스를 골로 잘 연결했고 카마라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릴의 승리를 본다. 네스는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는 위력적인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트라우레와 쿠아오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원정 기복이 크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설 데이빗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야지즈와 고메즈의 중원 지원이 있을 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과 비기며 아스날의 리그 선두 자리를 내줬다. 홀란드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아놀드에게 원더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1위와 승점 차가 한 점에 불과하고 주중 챔스에서 그바르디올과 루이스, 그릴리쉬 등의 로테이션 자원을 기용하며 라이프치히에 승리하는 등 상황은 나쁘지 않다. 도쿠와 알바레스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토트넘은 개막 이후 10라운드까지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렸었다. 부상자 속출로 인해 3연패를 당하며 5위로 추락했다. 1위인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과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히샬리송과 메디슨 등 주전 공격수들이 빠져있고 로메로는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직전 경기에서 다친 벤탄쿠르는 이달 정도를 더 빠져야 한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손흥민의 업사이드 해트트릭이 나왔는데 존슨과 쿨루셉스키 등의 이선 공격수들의 패스 선택이 좋지 못했다. 또 판 더 벤과 로메로의 결장 속에 수비도 불안하다. 로드리와 실바가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홀란드가 해결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뮌헨과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14경기 연속 승리를 따냈다. 그로 인해 리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무난히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승 기간 동안 1골에 그친 경기가 한 경기일 정도로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했는데 보니페이스와 아들리, 호프만 등의 지원도 확실하다. 주중 경기에서는 그리말도와 팔라시오스, 그라니트 자카 등 핵심 주전들을 쉬게 하면서도 원정에서 완승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다소 부침을 보이며 4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주중 열린 밀란 원정에서 로이스와 바이노기튼스, 아데에미의 연속골이 터지며 승리했고 죽음의 조에서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원정 고전을 털어낸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사비처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하고 엠네 찬이 탄탄한 수비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접전을 본다. 레버쿠젠이 주중에 로테이션을 가동한 건 사실이지만 도르트문트보다 휴식할 시간이 적었다. 보니페이스와 호프만, 쉬크 등의 공격진을 가동하겠지만 사비처와 찬의 수비 지원 속에 훔멜스가 버티는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어서긴 어렵다. 90분 내내 접전을 펼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사수올로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엠폴리에 승리했다. 슈퍼스타인 이태리 국대 주전 공격수 베라르디의 멀티골이 터졌고 피나몬티와 엘리케 등의 골도 나왔다. 그간 좋은 공격 전개 과정에도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흐름을 바꿀 경기 내용이었다. 이번 시즌 세리의 최고의 풀백을 노리는 폴리안의 측면 돌파도 좋았기에 앞으로 더 높은 순위를 노릴 만하다. 로마는 인테르 원정 패배 이후 라치오와 우디네세 등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하며 세리의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유로파에서는 조 이후로 플레이오프 이상을 확정지었는데 강팀답게 여러 대회에서 모두 성적을 내고 있다. 벨기에 대표팀을 통해 반등한 루카쿠가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는 데다 펠레그리니가 돌아온 중원도 활력을 띠고 있다. 접전을 본다. 루카쿠의 마무리 외에도 로마는 디발라와 벨로티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나 베라르디가 기회를 만들며 직접 해결도 가능한 사수올로의 화력도 밀리지 않는다. 두 팀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